현장과 팩트 중심으로 생산적인 보정 활동하고 있는 조미기입니다. 장관님, 네. 어제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죠? 네. 네. 지난 18년 동안 육성되지 못한 의사 인력만 6,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대 정원 늘려야 되겠죠? 네. 만시지탄이지만 뜨거운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빠르게 추진할 만큼 미비집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필수 의료 수가 형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 확충, 지역 의료 불균형 타파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데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수가의 향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PPT가 지금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 의원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41개 의대 본과 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필수 의료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일 높게 올라간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의대생들이 가장 취득하고 싶은 전공이 저는 성형외과, 피부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과입니다. 정형외과, 외과, 정신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음,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에서 전공하겠다는 게 생각보다 높습니다. 52.8%입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명의식이 높다고 읽혀집니다. 7분짜리 준비했는데 5분 안에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전공은 응급의학과, 생각보다 소아청소년과, 그 다음에 필수로 핵심 전공은 왜 많은 의대생이 선택을 못하는 걸까요? 다음 PPT 같이 보겠습니다. 의대생의 절반 가까이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왜 필수의료 안 하나? 낮은 의료 수가를 꼽았습니다. 기타 이유가 19.9%, 응급이요. 알지 않습니까? 2시간 뺑뺑이 했는데 시스템 때문인데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안 하는 거예요. 응급을.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바람직한 의료 인력 정책 방안을 구롱문항에서도 필수 의료 수가 개선이 74.8%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 PPT 보시면요. 근데 제가 요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 국민 의료 8.4%인데요. 평균이 9.7%입니다. 낮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분만 수가가 가장 낮은데요. 뇌혈관 수술 시술 수가가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필수 의료 수가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응급실 뺑뺑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본격화될 겁니다. 다음요. 필수 의료에 이어서 지역 의료 수가 인상도 시급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울로 다 가겠대요. 경기하고 합쳐서 60% 이상이 전부 수도권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 안 가겠다는 사람이 60.5%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싶대요. 500병상 이상.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의대생들의 의지가 특히 제주, 경북은 500병상 이상 상급 병원이 없습니다. 경북 100만, 포항, 대구 동구부터 시작해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100만인데도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절실합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정말 심각합니다. 장관님, 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이러한 의대생들의 열정하고 그 애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로 중도 포기하고 수도권 솔림 현상에 휩쓸리는 기형적 사태를 이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건절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셔야 됩니다. 이런 솔직한 의대생들의 심정을, 현황을 잘 보시고 정말 필수 의료 수가 올해는 2년째입니다.
올해는 꼭 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의 네. 의료 수가도 중요한 문제고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병상 수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문제, 정주 여건 여러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이렇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분짜리를 5분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의원님. 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 의학적 근거 또는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계속 시행되는 과잉 진료, 실손보험 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2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작년 기준 우리 국민의 약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청구 건수도 연간 약 1억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규제도 없이 기준도 없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정식치료 등 이른바 3대 비교보 의료 항목의 과잉 진료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줄 아시지요? 네,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항목의 횟수, 치료기간, 실시,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비급여 의료 항목이 관련된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도수치료의 해를 뭐를 해줘야 돼.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가 심각합니다. 성인 남성이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도수치료 받고 피부과에서는 도수치료 명부로 필라테스 수업을 했답니다. 5년간 총 576회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만 1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죠? 네. 도수치료로 인한 보험 사기 수사 의뢰된 환자 수가 2019년에는 679명에서 22년 작년에는 1429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3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모럴 해저로 인해 작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에 9,900억이었던 것이 4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런 비급여 의료 항목의 부적절한 남용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늘 하루 종일 했던 필수 의료의 인력들이 모두 비급여 이쪽으로 돈이 잘 되니까 유출되고 필수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 투입될 근보 재정이 함께 누수되고 있다는 건 더욱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급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인 진찰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네. 복지부는 그래하여 올해 1월 말에 제가 필수의료 수가 왜 안 올렸냐 했더니 1월 말에 발표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요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 누수에 대해서 발표하셨죠.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별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실손보험계도 그렇고 이 의료계도 그렇고 이 비급여 이 의료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한번 주최를 했는데요. 이 두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항의도 하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언쟁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고 있고 비급여 의료 항목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 내놓은 2개 개선 방안이 이 근골격계 질환치료 이 3가지죠. 의학적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저희가 특정 질환을 그 실손보험 제외하는 거 방안이긴 하지만 그 복지부가 그걸 발표한 적은 없는 걸로 그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체크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나? 맞아요? 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차후에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동일한지 한번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실손보험은 그 자체로 저기 치료비의 증가를 갖고 오는 것도 문제고 네. 연계 치료해가지고 건보의 손실을 갖고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관리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 저희는 정보 공개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금융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 등을 통해 가지고 실손보험에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래서 법적으로 많이 이 도와주시기 질의를 바랍니다. 예. 건강보험공단 할 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네. 그 체크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 그 질의할 때 제가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건강보험에 특히나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필수 의료 부분에 인재가 그쪽으로 유출이 되고 이런 사기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의 그 재정이 누수가 심하고 그리고 이 사기가 이 건수가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치료로 가장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숫자가 팩트가 정말 결국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네. 되는 거죠. 뉴스가 심하고 유출이 심하고 인재 유출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한번 이 도수 치료하고 이 여러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럼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은? 저희 보험업체는 일단 소비자분 이게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 방안 하려고 하면 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일단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 홍보 뭐 이런 것을 일단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자체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전에 위원장님. 위원님. 네. 한의사협회에서 정말 적극 부탁을 받아가지고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제가 4년째 뵙지만 한의학에 대해서 한 번도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의학의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합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장관님, 네. 전국에 설치된 한의대가 11개래요. 근데 한방 병원이 15,335개인데 이게 요즘 너무 힘들어서 폐업하는 한방 병원이 네. 이게 좀 1분 예. 더 드릴게요. 예, 병원이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사실은 통합의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완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가까운 걸 받고 예, 더 주세요. 예, 하세요. 예. 이렇게 가슴 조이며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서. 빨리 하세요. 시간 지났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 그래서 규모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2035년에는 약 370억 달러가 되고 하나로 약 49조 원의 아주 시장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상이 어렵게 되나 봐요. 1년에 10%씩 계속 폐업을 하니까 그리고 의사하고 한의사도 연봉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의사의 47%밖에 안 된대요.
연봉이 수가 뭐 연봉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최근 10년간 임금이 2.2%밖에 상승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한번 국감 때 한번 발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가지고 제가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요. 이 현실이 사실은 조금 어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쳐다보시니 뭐 마음이 약해서 1분 주세요. 네. 위원장님 더 이상 좋은- 없어요. 1분 빨리. 예,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절개술하고 일반 경혈 침술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00% 수가를 어술은 절개술을 하는데 여기는 150%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현실이 어렵다고 하니 이 한의사들의 애환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시고 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주시면 저도 제가 뭐- 종감 때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열심히 못 기다렸습니다. 오늘 네. 하고 가려고요. 예, 저도 한의계하고 뭐 면담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한방 보장성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방병원의 애환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네. 예, 수고.